네, 4호선 우이신설선 성신여대 입구역에서 약 140m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건물이고요. 30m 대로변에 마을버스, 공항버스 정류장까지 다 있는 위치로 접근성까지 뛰어난 황금 입지입니다. 여기의 장점은 건폐율이 초과돼 있어요. 땅의 모양대로 건물이 지어져 있거든요.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뒷모양이 좁아져요. 근데 이거를 좁아진다고 실망하실 필요가 없고, 가시성이 넓은 모양을 테이블을 배치하면은 오히려 이게 세입자분들한테는 이게 같은 땅 사이즈의 이런 조건이 오히려 더 좋은 거거든요. 네, 저희 옥상에 올라와 봤는데 요거 때문에 살짝 좁아 보이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이게 제거가 되는 건가요?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동인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업종이 들어오더라도 임차 걱정은 크게 없을 것 같고, 실투자금 10억대로 이런 건물을 공사비까지 다 투자하고도 할 수 있다는 점, 그게 정말 큰 한방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해주 빌딩 김지연. 김지현. 박시우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성신여대 입구역에 위치한 매물을 소개해드리려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건물의 위치와 상권 알려주세요. 네, 4호선 우이신설선 성신여대 입구역에서 약 140m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건물이고요. 30m 대로변에 마을버스, 공항버스 정류장까지 다 있는 위치로 접근성까지 뛰어난 황금 입지입니다. 또한 전면부가 넓다 보니까 건물이 가시성과 노출성까지 되게 뛰어나고요. 인근으로 성신여대, 도남시장, 성부천 산책로가 있고요. 주변 대단지 아파트와 빌라, 주거 인구 많고 초중고등학교도 다수 위치한 학세권까지 품은 다양한 임차 업종을 수용할 수 있는 입지입니다. 네, 오늘 의뢰받은 건물의 정보도 알려주세요. 대지 면적 43.59평, 건축 면적 35.67평, 연면적 121.59평, 지하 1개층에서 지상 4개층이고요. 건폐율은 81.83%, 용적률은 262.88%, 두 개 필지로 구성된 일반 상업지역과 준주거 지역이 조금 섞여 있는 노선 상업지역에 위치한 건물로 건폐율은 약 22% 혜택받고요. 용적률 한도는 아직까지는 여유 있는 건물입니다. 그럼 현재 건물은 어떤 임대 업종들이 들어가 있나요? 닥터포 헤어라는 두피센터랑 요화정, 요즘 엄청 핫한 요화정이 들어가 있고, 2층부터 4층까지는 스터디 카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명도는 어떻게 될까요? 2층부터 4층까지 스터디 카페만 매도자가 책임 명도해주는 조건입니다. 지금 외관을 보니까 오래됐지만 좀 튼튼해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내력벽이 없는 전체 라멘 구조라서 리모델링에 용이한 상황이고요. 이미 창호 사이즈도 시원하게 돼 있어서 간단한 리모델링을 통해서 건물을 좀 쉽게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1층은 그냥 유지하고 2, 3층만 리모델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미 창호 사이즈 크고 시원하게 돼 있으니 크게 구조적인 어떤 변경 없이 오래된 거를 새 거로 바꾸는 듯한 그 정도 수준의 공사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추가적으로 증축 이런 것도 필요 없을까요? 네, 엘리베이터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다. 여기가 주 고객층들이 젊은 학생들이 많아서 그런지 엘리베이터가 없어도 상부층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편이고, 괜히 1층의 면적이 더 주니까 엘리베이터를 넣지 않고 리모델링을 했으면 좋겠는데, 4층을 만들면 20평 정도 증축이 되거든요. 엘리베이터가 없어도 충분히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입지라서 금액 대비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가 스터디 카페로 이동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스터디 카페로 들어와 봤는데 내부 구조가 살짝 특이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안으로 들어오니까 좀 좁네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의 장점은 건폐율이 초과돼 있어요. 땅의 모양대로 건물이 지어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사이즈라면 전면이 넓을수록 가시성이 좋잖아요.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뒷모양이 좁아져요. 근데 이거를 좁아진다고 실망하실 필요가 없고, 가시성이 좋은 땅 모양을 갖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오히려 나았습니다. 값어치가 조금 떨어지는 위치는 주방이든 어떤 부속의 어떤 입지를 차지하고, 가시성이 넓은 모양을 테이블을 배치하면은 오히려 이게 세입자분들한테는 이게 같은 땅 사이즈의 이런 조건이 오히려 더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천정 층고도 옛날 건물치고는 시원스럽게 확보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력벽이 없는 라멘 구조라서 공사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럼 저희가 이번엔 옥상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네, 저희 옥상에 올라와 봤는데 요거 때문에 살짝 좁아 보이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이게 제거가 되는 건가요? 요거를 제거를 하고 요 앞라인에 맞춰서 건축선 뒤로 후퇴를 조금 하고, 앞에는 테라스가 있는 4층 건물로 마무리가 될 겁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공사를 하면 비용이랑 기간 어느 정도 드나요? 이 현장은 비교적 간단한 공사를 하는 현장이지만 설계 인허가 절차는 똑같이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가 예상이 되고요. 공사는 간소하니까 4개월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싶고요. 공사 비용은 설계 인허가 비용을 포함해서 외장을 적당한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수준으로 3억 5천 정도,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은편들은요, 호텔, 오피스 이런 것들이 쭉 늘어서 있어요. 그래서 벽돌이나 화강석 이렇게 좀 헤비한 소재들로 좀 돼 있는 게 느껴지고, 저희 쪽은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F&B 가정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인데 이런 지역일수록 세입자분들이 본인의 영업 장소를 드러내고 싶어 하시죠. 홍보가 잘 돼야 되니까. 저희 같은 건물은 시원스럽게 유리가 비중이 커지면 마감 소재는 사실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고요. 뚜렷하게 보일 수 있는 간판 위치만 잘 배치를 하고 전체적으로는 유리 소재로 마감을 해서 잘 드러낼 수 있는 건물로 리모델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저희가 건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다면 이번에는 매물 정보 이야기 이사님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성신여대 입구역 주변에는 시세가 어느 정도 되나요? 본 건물 인근 호가는 9천에서 1억 초반대로 매물 시세는 형성되어 있고요. 최근 실거래도 비슷한 입지는 1억 초반 정도로 거래가 되었고 본 건물보다 여기서 조금 더 떨어져 있는 입지도 한 달 전에 평당 9,200만 원에 실거래가 형성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건물은 매매가랑 임대 정보가 어떻게 될까요? 현재 시장에 풀려 있지 않는 저희 구해주 빌딩만의 전속 물건이고요. 건물 매매가는 38억으로 평당 가격은 약 8,700만 원으로 진행 중이고요. AI 감정가 같은 경우는 뭐 40억이 다 넘어갑니다. 감정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일단 매수가 가능하고 일반 상업 지역에 뭐 건폐율, 초과 혜택으로 활용성이 굉장히 우수하고요. 대부분 역세권의 입지에 30억대의 매물은 정말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거 많이들 아실 거고요. 1층은 그대로 이제 세입자를 세팅하고 4층은 중축을 하고 전체 리모델링을 한다라고 하면 밸류 후의 예상 수익으로는 아주 좀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보증금 한 1억 5천만 원에 월세도 1,4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예상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네, 그러면 실투자금은 어느 정도 잡으면 될까요? 취득세, 등기비용, 중개비용, 공사비, 예비 이자비까지 넣어서 이 건물 같은 경우는 1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판단됐습니다. 10억이면 또 그렇게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닐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실투자금이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0억에 딱 끊기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금액 필요 없이 한 그 정도로 나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건물입니다.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기가 안 좋을수록 3면, 4면부터 안 좋아지고 핵심 지역은 또 끝까지 살아남아요. 경기가 좋아질 때도 메인 거리부터 좋아져서 2면, 3면, 4면으로 파급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는 데가 메인 도로변인데 그런 데는 투자금이 많이 드니까 지금 이 건물은 토지 사이즈가 작다 보니 굉장히 저렴하게 개인도 쉽게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인데 토지 사이즈는 작지만 건물은 커요. 무슨 말이냐면 건폐율은 초과돼 있으니 건물은 크니 월세 수익률은 좋은 건물인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건물을 10억 수준의 현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거는 되게 좋은 기회, 안정적인 건물을 좋은 상황에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고 우리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 중에서 2층, 3층, 4층에 컨텐츠를 갖고 있는 운영의 어떤 노하우를 갖고 있으신 분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 규모의 투자라면 오픈을 하는데도 몇 억이 쓰시고 월세를 또 매달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내시잖아요. 여기서 내 건물에서 내가 영업을 한번 해본다. 이미 1층에서 웬만한 은행이자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2층, 3층, 4층에서 살릴 수 있는 아이템을 갖고 계신 우리 사장님이시라면 이 건물을 진지하게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다르게는 과감하게 명도 비용을 좀 책정하셔서 원장님께서 이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넣고 상당 부분을 쓰신다라는 과감한 투자도 한번 해보실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나중에 시세 차익은 어느 정도까지 생각해 보면 될까요? 5년 정도 후에 평당 1억 2천에서 1억 3천 정도 수준만 됐을 때 약 한 50억 초중반대로 만약에 매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법인 기준에 부대 비용 다 내고도 거의 세전 수익이 한 12억 정도 나올 거라고 보입니다.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사님께서 이 네. 건물의 강력한 한 방을 정리해 주시죠. 아무래도 30억대로 대로변의 초역세권 건물을 일반 상업지 건물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건폐율을 워낙 많이 이득을 보다 보니까 토지 사이즈로 따졌을 때는 거의 60평 이상의 사이즈의 건축 면적이 들어서 있다는 게 큰 장점이고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동인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업종이 들어오더라도 임차 걱정 크게 없을 것 같고 실투자금 10억대로 이런 건물을 공사비까지 다 투자하고도 할 수 있다는 점 그게 정말 큰 한방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저희가 성신여대역 근처에 있는 건물을 좀 소개해 드렸는데요. 젊은 세대들이 만들어가는 굉장히 또 활력 넘치는 상권이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건물 자체 가치성도 굉장히 좋으면서도 좋은 가격대로 보여드릴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 있는 건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매각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나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들 저희가 요건에 맞는 최적의 건물을 찾아드리기 위해서 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항상 우리 고객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이제 혼자 건물을 찾으려니 이게 좋은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또 밸류업을 하자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는지 뭐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인생빌딩 프로젝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인생빌딩 프로젝트가 간단하게 뭔지 대표님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물주님들하고 아니면 또 건물주님이 되시고 싶으신 분들과
저희가 되게 많은 일들을 하는데 대체로 고민거리가 하나로 귀결이 돼요. 본인의 전 업이 바쁘신데 챙겨야 될 게 너무 많다. 자, 매수 검토, 공사, 설계 인허가도 좀 한 단계가 아니고 여러 단계고요. 그리고 뭐 감리자 선정에, 공사업체 선정에 복잡한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시다 보면은 진짜 뭐 질리세요. 너무 힘들어하시고 이런 업무를 각자의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건축사님 얘기하고 시공사 얘기하고 중개사님 얘기하고 하다 보면은 다 각자의 의견들이 틀리세요. 왜냐 각자의 입장이 또 있다 보니까. 근데 이거를 건물주님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컨트롤하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영역이 필요하다. 제가 이제 그 역할을 한 지 꽤 오래됐거든요. 저희가 어떤 역할을 하고 네.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좀 그런 얘기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사님도 인생빌딩 프로젝트 같이 하고 계신데 네. 어떤 부분들을 조금 도움을 주고 계실까요? 시장 상황이 좋거나 뭐 나쁘거나 상관없이 매수자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금매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중개사가 할 일은 좋은 물건을 네. 보여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좋은 물건 발굴해드리고 그 건물을 매수하기 이전에 알아봐야 할 건들이 되게 많아요. 뭐 세무적인 거, 네. 뭐 법무적인 거, 건물 매입 전에 이런 것들을 다 완벽하게 저희가 준비를 해드리고 매수하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유지 관리까지 나중에 매각까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라고 하지만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가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가요, 실제 보통 중개업에서는? 보통 중개회사는 중개업을 하다 보니까 임대차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네, 저희 회사는 이제 시공회사를 모토로 이제 공사도 책임지다 보니까 이제 건물을 매입하고 공사 부분까지 하시면서 저희가 임대차까지 네. 이제 임대 사업부가 또 따로 있고요. 이제 대표님께서 새로 시작하시는 빌딩 유지 관리를 하면서 저희가 거기에 맞는 컨텐츠를 채울 수 있는 또 방법들도 많이 모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가 금매라고 생각합니다. 그 금매가 시세보다 싸요. 거래가보다 싸고 진짜 금매예요. 근데 검토를 했더니 이 건물이 용적률 검표를 제대로 못 찾는다. 증축을 못 한다. 그리고 신축도 어렵다. 이런 분석을 통해서 합리적인 어떤 건축 행위를 뵈려고 못 한다라면 그건 금매가 아닌 거예요. 그쵸. 그냥 단순히 전문가들을 끌어들여서 물어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쵸. 건축주님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그 똑같은 시각으로 이걸 바라봐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의 협업을 한다면 넘어서서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시각을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영상에 올려드리는 매물도 사실 올려드리면 되게 빠르게 네. 나가긴 하지만 영상에 다 찍지 못하는 사실 숨겨진 매물들도 많아요. 훨씬 건물주분들께서 원하지 않으셔서 이제 그런 물건들도 조금 더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거라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 건물을 찾는 것과 밸류업까지 이제 끝까지 간다라는 전체적인 과정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인생 빌딩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진짜 올해는 좀 해보려고 했는데 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막막하셨던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전문가 분들께서 또 물신양면으로 함께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객님의 건물을 제 3자 입장에서 바라보기보다 저희 건물이라 생각하고 함께 하는 프로젝트인 만큼 아마 많은 도움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